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그런 기관이 있는 모양인데 하도 이 정부 들어서 괴상한 위원회가 하도 많이 생기니까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이 위원회가 무슨 정부에 도대체 어디에 무슨 위원회가 있는지 알려면은 위원회를 연구하는 위원회 이런 거라도 만들어서 살펴보지 않으면 이름도 기억하기가 힘들 정도로 위원회가 많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요게 이제 2020년 12월 작년 12월에 설립됐습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제주도에 가서 4.3 사건을 어쩌고 하면서 항일운동, 항일 독립운동, 6.25 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 권위주의 정권에서 고문받고 해서 일어났던 인권 침해 등을 조사하라고 만든 위원회가 진실화해위원회, 과거사 정리위원회입니다. 줄여서 이제 진실화해위원회라고 그러는데 이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 유족들에게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우면은 가해자가 국군이나 경찰이라고 그래라 이런 안내를 했습니다. 북한 인민군이나 반란군에 희생된 피해자 유족들이 우리 군경에 죽었다. 인민군에 죽었어도 6.25 때 우리 군경에 죽었다. 이렇게 바꿔서 신청을 하면은 돈을 1억 5천 준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걸 진실화해위원회가 피해자 유족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에 의한 희생자가 전지에 국군에 의한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이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변호사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국군이나 경찰에 희생된 것이라고 해야 1억 5천만 원의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인민군 등에 희생된 것으로 판명된 사람들조차 나중에 과거 신청과 조사 결과가 잘못됐다. 우리 군경 때문에 그렇다 하고 다시 바꿔서 신청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난 70년간 6.25 전쟁 후 북한 인민군 또는 반란군 등에 희생된 민간인에 대한 국가보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인민군이나 북한군에 대해 희생된 우리 민간인에 대한 국가보상은 한 건도 없습니다.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지만 국가가 어떻게 그걸 무슨 돈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있습니까? 국가가 돈을 버는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가가 할 일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방을 튼튼히 하고 전쟁이 일어난다면 적게 죽고 다치게 국민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겨야죠. 국가가 이것 말고 전쟁에서 할 수 있는 게 또 무엇이 있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가 15년 전에도 활동을 했습니다. 2005년, 2010년이니까 아마 이게 노무현 대통령 때 같은데 그게 1기 진실화해위원회입니다. 진실화해. 이때 5,600명이 국군과 경찰에 의한 피해자로 인정돼서 보상을 받았습니다. 인민군 빨치산에 의한 피해는 보상을 못 받았습니다. 이번에 작년에 만든 2기에서는 11,000건 가운데 7,000건이 군경에 의한 피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군이 남한을 점령한 후 젊은이들을 인민군으로 입대시켜서 그걸 우리가 의용군이라고 불렀습니다. 강제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북한군에 자진 입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의용군은 우리 국군에게 총을 겨눈 적군입니다. 이 의용군 신분이었지만 군경에 의한 희생자로 신청해서 보상을 받은 일도 있다고 합니다. 북한군을 도왔지만 제대로 이제 조사를 못했던 겁니다.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보다는 군경에 의한 희생만 부각시키는 진실화해의 진상규명과 국가보상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어느 나라에서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6.25 때 희생된 군경이 무려 22만 명입니다. 상당수는 입대 의무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원해서 공산군과 싸웠습니다. 이분들을 유공자가 아닌 가해자로 몰면은 전쟁이 났을 때 누가 나서서 나라를 위해 싸우려고 하겠습니까? 무려 6.25 때 희생된 군인과 경찰 피해가 20여만 명입니다. 제가 이제 6.25 때 6살이었습니다. 저는 새벽에 피난가 있던 친척집 사랑방을 가득 채우고 자고 있던 인민군을
왔습니다. 제가 6살 때입니다. 한국 나이로 7살이죠.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피난 가 있던 친척집 사랑방 문을 열어보니까 머리를 빡빡 깎은 인민군이 가득 자고 있는 걸 봤습니다. 충남 예산입니다. 몇십 명 되는 이들은 메가더 상군의 인천 상륙 작전으로 북으로 이제 폐주에서 도망가는 길이었습니다. 아침이 되니까 동네 좌익 청년들이 몰려 나와서 이들을 환영했고, 곧 동네 부잣집과 지식인 몇 명이 이들에 의해 처형당했습니다. 이들은 그 동네 젊은이들은 떠나는 인민군들이 갖고 있던 무기를 산에 숨기기도 했습니다. 후에 다시 내려오면 그때 쓸 거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국군이 마을에 들어왔고 그 중에 젊은이들 몇몇은 총살을 당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가 잘못하고 있는 일은 이 젊은이들이 군인에게 무고하게 희생됐고 그래서 국가가 돈으로 보상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 군인들이 무고한 양민을 죽인 폭도입니까, 여러분? 제가 다른 이야기지만 제 아버님이 1905년생으로 6.25 때 45세였습니다. 우위로 형님, 우리 아버님이 우위로 형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 큰아버지가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공산주의 사상을 갖고 계셨습니다. 김일성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말 그대로 순수 공산주의자였습니다. 제 큰아버지가. 그 두 분이 형제가 6월 27일 수원에서 헤어졌습니다. 의사였던 제 아버지는 가족을 몽땅 데리고 예산으로, 또 제 큰아버지는 똘똘한 제 사촌노예 하나를 데리고 인민군이 점령 중인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종되었습니다. 소식이 없습니다. 김일성의 정체를 알았다면 결코 북으로 가지 않고 남쪽에 남아서 계속 공산주의자로 남거나 사상을 바꿨거나 했을 텐데 참 안타까웠습니다. 10중 8구는 길에서 폭격으로 돌아갔거나 아니면 당뇨를 앓고 계셨기 때문에 전란 중 병으로 사망하셨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그 당시 21살이던 제 사촌 누나도 똑같은 운명을 맞았을 것입니다. 두 분 형제는 제 아버님이 형제간의 사상 이야기는 하지 말고 각자 길을 갑시다 이런 말을 끝으로 지 가족은 남쪽으로 피난을 갔고 제 큰아버님은 수원에서 서울로 가셨는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모르지만 전쟁이란 이렇듯 참혹한 것입니다. 저희 부모님은 아주 오래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런 사연 있는 집안이 어디 저 하나뿐이겠습니까? 진실화해위원회의 이런 가이드, 잘못된 가이드, 가해자가 누군지 모르면은 군인이나 경찰로 기재해도 된다. 이런 안내가 전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을 돈으로 위로하기 위한 것입니까? 국가의 세금을 그렇게 막 써도 안 되지만 군인과 경찰의 가해 행위는 불법이고 인민군이 저지른 행위는 눈 감으려는 것 아닙니까? 참 한심한 일입니다. 운양호 사건도 꺼내고 민비 살해 사건도 들추고 임진왜란도 따지자고 덤비지 않는 것만도 국민은 고마워해야 될 지경입니다. 뒤만 돌아보는 나라, 탓만 하는 정부, 표만 노리는 정권에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3월 9일 선거에 여러분 제대로 된 대통령을 뽑아서 제대로 된 정권을 세워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